안녕하세요. 원더케이 작가의 칠치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XS 맥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게 왜 이름이 맥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이폰 8 플러스가 있으면 아이폰 XS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갑자기 맥스가 됐는지에 대한 의문. 왜냐면 8 플러스보다 큰 게 아니거든요.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화면 점유율만 이 정도로 심각한 차이가 난다 뿐인데 왜 그럴까요? 뭐 팀쿡 씨가 알겠죠. 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되시지만 꽤 큰 편입니다. XS와 비교하면은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요. 생각보다 제법 나는 편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거의 동일해요. 위쪽에 듀얼 카메라 있고 LED 플래시 있고 애플 로고 있고 뒤쪽 강화유리 아이폰 로고까지 고속 무선 충전 지원되고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 스테인리스 스틸 밴드는 금색도 생각보다 촌스럽지 않고 단단해 보이고 좋아요. IP67에서 IP68로 방수 방지 성능도 업그레이드 됐고 다 좋은데 불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 아이폰 X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카메라가 튀어나온 것까지는 뭐 그럭저럭 참을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어요.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처리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게 긁어내고 싶게 생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겁다는 거예요. 208g이에요. 208g. 뭐 더 무거운 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폰 8 플러스도 사실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고 무게중심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쓰면서 팔목이 아팠는데 얘는 그거보다 더 무거우면서 얘도 무게중심이 꽤 안 좋은 편이에요. 이거 왠지 묘하게 비슷한 무게대의 다른 것보다 더 쓰기가 불편합니다. 혹시라도 케이스라도 씌우면은 아무리 가벼운 걸 씌워도 상당히 무거워서 이건 진짜 불편할 정도로 무거워요. 뭐 어쩔 수 없이 큰 거에 대한 보상은 화면으로 받으시는 거죠. 화면으로 보상이 충분한가요? 제가 보기엔 충분해요. 이 아몰레드 패널은 삼성께 들어가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뭐 휘도나 색조연력 같은 거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균일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트루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꺼놨을 때는 일반적으로 6500K에 거의 근접한 숫자가 나오다가 이렇게 트루톤을 켜주면은 주변 색온도에 화면을 맞춰줘서 읽기 더 편한 모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야외 시인성도 아주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8 플러스와 크기는 동일하면서 화면은 엄청나게 넓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는 최상이에요. 단 하나만 빼고 요 위에 노치 잘려있는 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 적응이 된 건지 안드로이드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아이폰에 있는 게 좀 더 어색한 거 있지. 여하튼 뭐 그거 빼고는 패널은 거의 대만족. 여기서 잠깐 좋은 얘기 듣고 가실까요? LG U 플러스 공식 온라인숍에서 구매하시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택약중 25%에 7% 추가 요금 할인 총 32% 요금 혜택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혹시나 받자마자 흠집이나 파손 나지 마시라고 액정 필름과 케이스를 휴대폰과 함께 기본 사은품으로 드리고 추가로 애플워치와 듀얼로 충전 가능한 3D 충전 스탠드, 에어프라이어 등 사은품도 다양하게 준다고 합니다. 아직 끝 안 났어요. 예약 고객 한정으로 LA 여행 상품권, 리모어 캐리어 등 사은품 드리는 이벤트 있으니 예약하시고 참여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 하나 더 눈에 띄는 혜택이 더 있는데 특별 분실 파손 케어라고 휴대폰 보험료를 30개월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액정 파손 수리비도 70%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들어가서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광고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이폰 XS나 XR과 마찬가지로 애플 A12 바이오닉이 들어가 있어요. A11 바이오닉도 다른 칩셋이 따라갈랑 말랑하는 수준에서 A12로 올라갔고 세계 최초로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고 전력 효율성도 좋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앱을 킨다, 끈다, 뭐 앱을 키고 나가고 뭐 멀티태스킹을 이렇게 쓱쓱 넘겨가지고 해준다 이런 것들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뭐 이 정도는 구형 기종에서도 워낙 부드럽게 잘 되던 것들이어가지고 게임을 하시면은 더더욱 티가 많이 날 거예요. 이번에 4기가 램이 탑재되어 있고 무려 512GB 스토리지까지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최초로 대부분 국가에는 eSIM과 나노심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심 구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업무용 개인용이라든지 뭐 출장 갈 때 뭐 거기서 현지심을 산다든지 데이터 전용으로 심카드를 따로 쓴다든지 할 수 있고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는 물리적으로 심카드가 2개 들어가는 듀얼심을 지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쓰실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나온 건 eSIM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너무나 당연하게 iOS 12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는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특별하게 추가된 기능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최적화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게 애플의 주장이었죠. 실제로 꽤 부드러워졌고 애니모티콘이 혓바닥 인식까지 돼가지고 더 강력해졌고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미모티콘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미모지라 그러는 요게 생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뭐 요런 보라 피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스크린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얼마나 몇 분을 썼고 평균보다 많은지 적은지 계산까지 되고 아니면 특정 앱은 요 정도만 사용해라 특정 컨텐츠는 쓰지 말아라 라고 제한도 할 수 있고 여기 취침 시간에서 몇 시에 일어나려면 몇 시에 자야 된다 지금 자라 라고 알려주고 알람도 은은하게 잘 올려주고 사진 앱이 더 똑똑해져가지고 사람들별로 구분하고 이 사람과 찍은 사진을 보낼래요 공유를 할래요 라고 알아서 인식해서 추천해 주기까지 해요. 그 기능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사진을 보고 편리하게 분류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사진이 잘 나와야 되고
되겠죠. 카메라를 여기서 이렇게 키면은 듀얼 카메라 f1.8과 f2.4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센서가 커졌고 ISP 기술도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사진이 더 잘 나온다고 주장을 했는데 찍어보니까 정말 잘 나와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 HDR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밝은 곳은 날아가지 않고 어두운 곳의 디테일은 더 디테일하게 찍히고 사실 아이폰 8, 8 플러스 10 이전 아이폰들은 저조도 사진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었어요. 이제 바로 전 세대부터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는데 이번 거는 저조도 사진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사진도 거의 빛이 없는 상태였는데 상당히 봐줄만하게 찍힌 것을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인물 모드도 좋아졌어요. 아이폰 인물 모드가 사실 업계 거의 최강 중에 하나인데 이 모서리 인식하는 것도 더 디테일해졌고 이걸로 풍광 좋을 때 사람들 찍어주면 진짜 인생샷 몇 장 건집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도 F값을 조절하는 그리고 선명하게 조절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전면 카메라는 더 좋아졌죠. 요거 인물 모드도 엄청 잘 먹어요. 근데 스마트 HDR이 좀 흐린 사진을 골라가지고 이제 조금 너무 뽀샤시하게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음 업데이트에서 고쳐준다고 하고 후면 카메라는 이번에도 4K 60프레임 촬영 지원하고 드디어 스테레오 녹음까지 돼요. 이제 전면 카메라도 FHD 60프레임까지 녹화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카메라는 진짜 만족했어요. 뭐 선명한 것도 선명하지만 정말 예쁘게 나와요. 뭐 아이폰의 대표적인 이제 문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찍어보면은 정말 화사하고 예쁘게 나오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AI와 ISP 세팅 뭐 그런 거가 관련되어 있겠지만 몇 안 되는 불만이라면 전면 카메라가 조금 더 광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각이 아주 좁은 거는 아닌데 여럿이 다 같이 찍을 때는 앵글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조도 사진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요. 갤럭시나 구글 픽셀보다 저조도는 눈에 띄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특히 인물 모드, 왜냐면 인물 모드를 쓰려면 f2.4 카메라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들어갈 때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어가지고 저조도 성능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싶어요. 다음으로 음향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번에도 두말할 나위 없이 3.5mm 이어폰 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써야 되는데 어댑터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댑터를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불만이면 에어팟을 사라는 생각이겠죠. 실제로 많이 팔리기도 하고 대성공이죠. 여하튼 그걸 썼을 때의 음향은 충분히 괜찮은 편이에요. 위안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이렇게 달려있는 스테레오 스피커는 업계 최강 수준이에요. 이 정도 음량, 베이스, 디테일이 나오는 스피커는 흔치 않아요. 이렇게 기능이 많은데 배터리는 어느 정도 갈까요? 애플은 아이폰 XS보다 이게 좀 더 간다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는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화면 켜짐 시간이 나옵니다. 아이폰 8 플러스보다는 좀 덜한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화면이 이만큼이 커졌다 보니까 차지하는 화면이 이만큼 커졌다 보니까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요. 배터리 성능 자체는 만족했어요. 만족 안 한 건 충전입니다. 충전기가 5W짜리 그 콩알만한 게 아직도 들어가 있는데 이 비싼 폰에 그걸 넣어줘서 충전 시간이 얼마? 3시간 반? 반보다는 조금 안 걸려요. 여하튼 그 정도가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고속 충전도 가능하죠. 충전기도 따로 사야 되고 케이블도 따로 사야 되는데 그거 돈 주고 사시면은 가능합니다. 이 비싼 폰에. 그리고 올려놓기만 하면 고속 무선 충전이 되고 인식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 근데 이것도 3시간 정도가 걸려요. 7.5W로 나름 고속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이폰 XS Max의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할까요? 아이폰 XS Max는 XS와 똑같아요. 잘 만든 폰이에요. 빠르고 화면 좋고 사진 예쁘게 잘 나와요. 스피커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아니 그럼 정말 좋은 거잖아. 지금 당장 사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거 얼마라고요? 제일 저렴한 미국에서도 1099불이에요. 1099불. 드디어 콤마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격에. 휴대폰 가격에. 좋은 일입니다. 뭐가 좋은 일이야. 우리나라에서는 160 얼마 할걸? 160만 원 언저리일 거예요. 이 통사는 좀 더 싸고 애플이 이제 완전 언락트로 파는 거는 좀 더 비싸고 중요한 건 그게 64기가짜리 베이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512기가까지 올라가면은 마의 숫자 200만 원 언저리가 됩니다. 통신사로 구매할 때는 200만 원보다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할 만한 물건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좋은 폰이에요. 좋은 폰이고 아이폰 XS보다 더 크니까 왜 크면 더 비싸지는지 모르겠지만 뭐 원가도 상승하고 몰라. 더 크니까 더 비싸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전화기에 이 가격을 지불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전 뭐 가격을 PC랑 비교하고 뭐 냉장고랑 비교하고 이런 거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스마트폰도 비쌀 수 있지. 좋으면은 비쌀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갑자기 계속 이렇게 계속 사준다고 띡띡띡띡 올리는 건 물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주면 올려야지. 근데 사는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정도의 가치를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균형도 안 좋아가지고 뭐 저 안 뜯어봐서 원리까지는 모르겠지만 균형도 안 좋아가지고 들고 있으면 정말
손이 아파요. 이 모든 게 마음에 들고 업그레이드할 타이밍이 됐고 그 정도의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큰 화면이 정말 꼭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작은 걸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건 두 개를 비교하려고 만든 영상은 아니긴 한데 저는 거의 화가 날 정도로 무거웠어요. 여기까지 아이폰 XS 맥스였고요. 기계 자체는 좋은데 여러모로 저한테는 좀 투머치예요. 가격도 투머치, 무게도 투머치. 같은 투머치라면 팔이라도 덜 아픈 작은 걸 사겠어요, 저라면.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까지 세트로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